최근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 사건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푸틴이 핵 카드를 꺼낼 수 없는 숨겨진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내부 폭로로 인해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대내외적인 문제로 핵 카드를 꺼내 들어도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러시아에서는 해외로 도망치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나 한국으로 향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가 민간인 지역에 대한 공습까지 서슴지 않고 벌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 세계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밀로프 러시아 전 차관이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 지역을 공습한 것을 크림대교 폭발에 대한 보복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그는 러시아 내부에서 민간인 공격은 항상 논의 테이블 위에 있었으며 푸틴이 집단 학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듣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크림대교 폭발 이후 전격 임명된 우크라이나전 사령관 세르게이 수로비키는 이미 무고한 민간인 살상으로 악명 높다고 하는데요. 수로비키는 알레포의 도살자로 불리던 러시아 장군 가운데 한 명으로 민간인 학살을 개의치 않기에 가장 잔혹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러시아군의 사기, 보급품 등 현재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기에 푸틴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밀로프 전 차관은 푸틴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가 핵카드를 쉽게 꺼낼 수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2013년 로고진 군수담당 러시아 부총리가 미국과 한국 등 일부 동맹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러시아가 불과 6시간 만에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결과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핵 공격을 하지 않고도 미국은 러시아의 전략 핵시설 90%를 몇 시간 내에 파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현재 러시아의 군사력은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또한 군사적 실익이 없는 핵 카드를 꺼내 들면 주변 국가들까지 등을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푸틴이 핵을 사용하면 현재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도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역시 러시아를 비난하는 제재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의 식량 3분의 1을 생산하는 곡창지대가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핵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서방과 에너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유럽이 올겨울 에너지난을 겪으며 스스로 테러 제재를 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푸틴이 핵을 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데요. 현재 러시아의 대내외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동원령을 피해 다른 나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에서도 최근 러시아 젊은이들이 탄 작은 배들이 잇따라 발견됐는데요. 지난 10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항에서 러시아인들이 탄 요트가 항구를 배회했습니다. 이 6톤짜리 요트는 지난 1일 강원도 고성군 아야진에서 동쪽으로 13km 떨어진 해역에서 우리 해경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당시 2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의 러시아 남성 5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선박 위치와 항행로, 속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의 신호는 잡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속초 해경이 작성한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9월 27일 한국 여행 목적으로 출항 30일 속초항으로 입항하려 했으나 입국 금지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해경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데 필요한 물품인 3일간의 식량, 물과 연료유 각각 100리터를 제공받고 지난 5일 출항했지만 기상 악화로 해항해 울릉도 사동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이들이 러시아에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진 이후 국내 입국을 시도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정박 사실은 군과 경찰 등 유관 기관 20여 곳에 전파됐고 무단 상륙에 대비한 순찰과 감시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요트는 울릉도 사동항에서 해경의 감시를 받다가 지난 11일 오후 떠났습니다. 이들은 해경에게 당초 출항지였던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간다고 밝혔지만 다른 행선지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달 초에 러시아에서 온 다른 요트 3척이 동해상에서 발견된 뒤 포항으로 옮겨진 적도 있습니다. 3척 모두 이달 초 우리 해역에 들어왔지만 2명을 제외하곤 입국이 불어댔는데요. 종합해보면 러시아 동원령 발표 이후
러시아에서 20명 넘게 한국으로 들어오려다 대부분 입국 허가를 못 받은 건데 한 명 빼고는 모두 남성이고 대부분 20에서 3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계자는 이들이 동원령을 피해서 왔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당국으로선 입국 목적이 확실한 사람 위주로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사 사례가 잇따를 거란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포항해수청은 앞으로도 러시아 요트 대상 입항을 불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레드팀 내부 상태 역시 비상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일 북한이 최근 진행한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대규모 항공훈련도 벌였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치를 부풀렸으며 심지어 추락하거나 뜨지도 못한 전투기까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 치러진 대규모 항공훈련에 전투기 150대가 동시 출격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우리 군이 파악한 바로는 100대 안팎의 전투기가 동원됐다고 합니다. 북한이 위협을 과장하기 위해 수치를 부풀린 것인데요. 게다가 훈련 도중 추락한 전투기까지 있었으며 정상적인 훈련을 마치지 못한 전투기도 여러 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전투기 가운데 한 대는 추락한 것으로 보이며 훈련 도중 근처 비행장에 급히 착륙하거나 아예 이륙조차 못한 전투기도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군 훈련을 굉장히 적게 하거든요. 노후화된 장비 때문에 갖는 한계, 이런 것들이 여실히 있다는 거죠라고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북한 공군 전력은 대부분 노후 전투기인데다 연료 부족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급하게 대규모 항공훈련을 진행하다 벌어진 일로 분석되는데요. 러시아로서는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심지어 추락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의 공군 전력이 탈로 난 북한이 못 믿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 일본, 미국 등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국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면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여당과 어떤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며 여권 내 전술핵 재배치 논의 보도를 부인한 바 있는데요. 지난 11일 정부는 우리나라와 미국 내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며 그동안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기류를 보였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관한 질문에 우리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핵화로 가는 외교적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라며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한국 정부로부터 전술핵 재배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동맹과 요구 사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한국 측에서 이야기하도록 두겠습니다라며 한국 측이 이야기할 문제라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양국 간의 외교 사안인데다 전술핵이라는 문제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즉답을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측은 비핵화 협상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의사가 있다고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에 답하지 않은 채 오로지 도발과 미사일 발사, 핵무기 야심을 이루려는 노력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북한의 이런 행위가 한반도의 안보 불안과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며 이것이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양자 및 3자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 러시아가 핵카드를 꺼내든다면 한국은 곧바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독립적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향후 한국과 일본이 독립적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매체는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북한이 스스로 행동의 자유가 커졌다고 인식할 위험도 증가한다며 이에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을 더는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핵전력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다며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원자력 관련 기술 또한 궤도에 올라와 있죠. 핵무기 위협이 가시화된 현재 만약 북한이 6개월 이내에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식 NCND 핵무장 전략처럼 조건부 핵무장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핵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더라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패배할 것임이 자명해 보이는데요. 푸틴이 하루빨리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협상에 응해 전 세계가 핵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